반갑습니다. 3주차가 되었네요. 다른 강좌는 이제 4주차죠. 우리는 첫 주로 이제 공휴일 때문에 빠져서 그런 거고, 이제 세 번째 수업인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이제 바이러스에 관한 거,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내 PC 만들기 이런 걸 했어요. 안전한 내 PC라는 말이 이제 쉽게 말하면 보안 관련 이런 내용이죠. 보안 관련.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컴퓨터를 못 건들게 막아야 되고, 여기 주로 내용은 뭐냐면 백신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조각모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상에 접속을 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질 거예요. 특히 광고가 너무 많이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광고를 클릭하고 나면은 광고가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알집, 뭐 알약 뭐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이런 알집이나 알약을 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원래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단체들은 이런 알약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알약이나 이런 백신들은요 개인만 쓰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그럼 공공기관은 백신을 사용할 때 어떤 백신을 쓰냐면, 우리 강의실에 백신이 있을 거예요. 여기요? V3 있잖아요. V3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V3는 뭐냐면 만료가 되는데 아직 안 하네. 이렇게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다. 뭐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관리팀에서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만료가 지났으니까 보안 업데이트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갱신을 하면 보안 업데이트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모든 것들, PC 보안, 또 액티브 디펜스라고 해서 방어벽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백신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걸 사야 돼요. 단체나 학교 이런 데는 이걸 사게끔 돼 있습니다. 보통 1년 사용료가 한 5만 5천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컴퓨터가 몇 대야? 강의실에 26대 아닙니까? 강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컴퓨터 강의실이 3군데가 있죠. 근데 직원들 컴퓨터가 한두 대입니까? 그럼 돈이 얼마일까요? 써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법이래.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잠깐 한번 볼게요. 뭐 RC 이런 거 아시잖아. 알집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얘를 사용하고 나면 뭐 이런 걸 또 새로 기능을 만들었나 보지? 이런 거를. 그럼 이제 얘들 사용하고 나면은 뭐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창이 뜰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업데이트를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뭐 이것저것 한꺼번에 깔리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어렵지. 대표적으로 하나 여기 깔려 있는 거 볼게요. 다음 팝플레이어, 요거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다음 팝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동영상 재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곰플레어 같은 거. 근데 얘도 설치한다든지 업데이트할 때 동반돼서 깔리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마구제비로. 그냥 우리는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다음 설치를 해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다음 이거를 제거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설치해 볼게요. 완전히 삭제해 버릴게요. 자,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다음,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다음 카카오죠. 그렇죠? 다음에 가면 카카오 TV에 쭉 내려가시면은 제일 하단에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입니다. 유튜브들 같이. 근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64비트 제가 클릭해서 설치해 볼게요. 만약 64비트를 설치하는데 오류가 나면 32비트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 자, 하단에 설치가 다운로드 됐으니까 자, 얘를 실행하겠죠. 그렇죠? 실행.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어로 설치할 건지 뭐 한국어가 제일 편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압축을 풀어요. 알아서 압축을 풉니다. 자, 팟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라고 창이 뜨는데, 다음 동의 안 하면 방법이 없죠? 여기에요. 여기. 프로그램 그룹 생성하겠고 바탕화면에 아이콘 안 만들어도 되죠? 굳이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런 거. 빠른 실행 아이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게 어디예요? 빠른 실행 단축 아이콘이 어디입니까? 작업 표시줄 아랫줄 안 만들 거예요. 저는 집에서 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이 프로그램 폴더에 여기는 만들어 주겠다 이거지. 여기는 만들자 이거지. 요거만큼 만들자 이거지. 자, 그 다음 얘는 이상이 없어요. 어차피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동영상이 재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문제죠. 다음 클리너 설치할 거냐 안 할 거예요. 인터넷 시작하면 다음이 열릴 거냐 안 할 거예요. 윈도우 시작하면 카카오 TV 알림이 뭐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이건 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얘가 밑에 있죠? 안 보이잖아. 그럼 이 경계선, 이 창을 좀 높여주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절대로 안 만들죠. 그렇게. 왜? 요게 보이면 해제할 거란 말이야. 이거를 해야 자기네께 광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절대로 위에다 올려놓지 않고 아래다 내려놓는 거야. 아래다. 다음 얘가 더 문제지. ABS 프리 안티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이거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백신 안 쓰세요? 댁에서? V3 라이트나 알약 안 쓰세요? 근데 또 쓸 거냐고 이거. 근데 모르니까 다음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있으면 불편하냐 편하냐? 저는 너무나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얘네들은 돈을 내고 여기다 끼워서 자기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뿌려대요. 안 할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 무료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 무료가 나를 괴롭힌다니까. 그나마 다음이 소개했잖아요. 다음. 그러니까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치는데, 이런 종류 굉장히 많거든요. 컴퓨터가요 엉망진창이 돼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얘가 공짜잖아요. 공짜라는 것의 단점이 이겁니다. 뭐 동반되는 게 많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 코덱을 설치하셔야 돼요. 코덱이 여러분 뭡니까? 압축되어 있는 동영상을 재생할 때 풀면서 재생해 줘야 되거든요. 얘가 추가 코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영상이 안 풀릴 수 있어요. 안 열린단 말이야. 그건 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인코더 디코더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압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압축을 하고 재생하는 기계가 들어있으면 좋죠. 기계로 하는 게 더 좋잖아, 기계가. 얘를 선택을 해봤자 어차피 검색되는 게 없을 거라면, 실행은 지금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코덱은 설치를 하고, 요거 코덱을 설치해 주시고, 그냥 설치가 다 되고 나면 뭐를 또 하드웨어적으로 인코더, 디코더가 뭐예요? 압축했다가 압축을 풀어주고, 우리 진공청소기로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비닐팩에다 놓고 압축하는 거 있잖아요. 공기 빼내는 거. 그게 인코더, 디코더예요. 얘가 이제 해결이 돼야만이 이런 동영상이 나왔을 때 이걸 재생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체 창을 놓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동영상 재생해 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팟플레이어입니다. 곰플레이어보다 아마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거든요. 예. KM 플레이어라도 있어요. KM 플레이어라고도 있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걔는
동반돼서 무지정 많이 뭐가 깔려요. 조심하지 않으면 내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유명 브랜드에서 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원래 유명한데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접근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걔를 써요. KM 플레이어. 예.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평가한다면 곰플레이어나 아니면 다음 TV팝 플레이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 사실은 여기도 있죠. 우리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미디어 플레이어. 얘도 강력하죠. 강력한데 왜 안 쓰죠? 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팝 플레이어는 동영상만 재생하잖아요. 얘는 CD도 레코딩 할 수 있고 CD도 리핑한다. 그래서 CD 속에 있는 노래를 MP3로 변환도 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팔방미인인데 안 쓰는 이유가 기능이 약했어. 성능은 좋은데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코덱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애따 모르겠다 곰플레이어 쓰면 곰플레이어가 코덱을 깔아주거든. 코덱이 깔리고 나면 얘도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MS사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정해주고 알아서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MS에서 제공해주는 건 잘 안 쓰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집에 이사 가면 신발장도 있잖아. 현관문 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그 신발장 안 쓰고 갖다 버리고 치워놓고 다른 신발장 사온다는 그런 격이에요. 있는 거 써도 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죠. 자, 지금 요거 한번 볼게요.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디스크 정리라든지 요런 것들이 있어요. 디스크 정리. 그 다음에 디스크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디스크란 말은 뭔지 아시죠? 동그란 걸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동그란 걸 디스크라고 하는데 하드 디스크가 동그란 원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디스크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USB 메모리는 동그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이 보조기억 장치가 예전에는 뭐 테이프라든지 마그네틱 테이프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다가 너무 느리니까 이제 하드 디스크라는 게 나왔죠. 디스크가. 예. 그래서 이제 명칭이 다 디스크 검사, 디스크 정리, 뭐 디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대표가 된 거죠. 요즘은 어떤 거 씁니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영어로는 HDD라고 하죠. 보다 뭐를 쓴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래서 SSD라고 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보다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는 걸 많이 써요. SSD. 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설치를 해야만이 윈도우가 빨리 돌아요. 예.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내 컴퓨터 한번 가보세요. 내 컴퓨터. 시작 버튼 누르면 내 컴퓨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요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로고 있죠. 윈도우 로고 키 플러스 알파벳 E. 뭐 대문자를 쓰시던 또는 소문자를 쓰시던 간에 알파벳 E를 누르면 이게 탐색기예요. 로고 키 플러스 E 그러면 바로 익스플로러라는 탐색기가 뜹니다. 네.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C 드라이브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오른쪽 버튼으로 속성 가시면 요 C 드라이브에 관한 속성들이 있어요. 속성 기능들이 안에 들어있는데 전체가 얼만큼이고 현재 사용 가능한 게 얼만큼 있고, 우리 집이 40평짜리 집에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고 베란다가 있고 확장해갖고 참 널널한 베란다도 쓰는데 그건 알겠다 이거지. 그런데 쓸데없는 집은 없을까? 쓸데없는 물건들.
버려도 될 만한 짐을 끼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하죠.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컴퓨터도 그래요. 내 컴퓨터 안에 찌꺼기들이 혹시 없을까? 나는 내가 모르는. 그게 디스크 정리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정리하는데 뭔가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요. 네. 내가 인터넷상에서 뭘 봤어. 그럼 컴퓨터는 그 본 거를 사진이나 그림이나 글씨를 기억을 해요. 학습을 하느라고. 여러분이 제가 방금 전에 지금 그 다음 TV팟 프로그램 다운로드 했었죠?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란 폴더 안에 여기 다운로드란 폴더 안에 여기 저장이 돼요. 여기 있네. 여기 팟플레이어 셋업 여기 있네. 이거는 제가 저장 명령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맞지만 제가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 설치할 때 아까 어디서 압축을 풀었다 그랬잖아. 설치했더니 압축을 푼다 그랬었잖아요. 어디에 풀렸어요? 모르잖아. 그럼 푼 거 지웠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또는 뭐 누군가에 의해서 아래 한글이나 MS 오피스 요즘 그 옛날 버전들은 판매를 안 하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누가 복사해줘서 집에서 설치해서 쓰잖아요, 보통. 그러면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USB 메모리에서 내 컴퓨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MS 오피스를 설치한다. 첫 번째,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바탕화면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설치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설치는 USB 메모리에서 보조기억장치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USB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조기억장치로 복사한 후에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겁니다. 바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 어딘가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거기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설치하고 나면 다음에 얘를 변경을 못해요. 내가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어딘가에다 복사해요. 어디에 복사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컴퓨터만 알고 있어요. 설치를 다 해요. 그러면 설치하고 나면 찌꺼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찌꺼기가 얘도 설치하면 그 찌꺼기가 생기고 쟤도 설치하면 찌꺼기가 생기면 그런 것들이 누적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를 사왔어. 그럼 냉장고 겉에 포장지가 있잖아. 포장 박스.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집에다 쌓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베란다가 꽉 찼어. 그런 포장재로.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게 이 지금 디스크 검사하는 거. 여기 보니까는 뭐야? 뭐 많아. 여기 되게 많아.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도 뭐가 있고, 뭐 오류 메시지, 덤프 메일도 있고, 임시 파일도 들어있고, 그게 용량이 3.58기가래. 3.58기가. USB 메모리 4기가 분량만큼 하나 꽉 찬 거야. 저는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요. 그럼 얘를 끌어안고 살 거냐고.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걸 다 선택해버리고 확인 누르면 얘네들을 쫙 청소해 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 C 드라이브는 정리하기가 안 돼요. D 드라이브
우리 강의실 특성상 컴퓨터가 들어있는 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아까 속성에 가서 봤더니 이 디스크 정리가 안 뜨는 이유는 하드 보안관 때문에 그런 거고요. D 드라이브에 가서 속성을 눌러보면 디스크 정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도 이제 디스크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 청소하고 있으니까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요것도 검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언제 이걸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생각날 때 한 번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 속성에 가셔가지고 도구에 가보시면 도구 아까 일반의 디스크 정리 있었죠? 근데 도구라는 메뉴 탭에 가시면 이렇게 검사하는 기능도 있고요. 조각 모음 실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업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런 거를 해주면 컴퓨터가 좋은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에 뜹니다. 조각 모음을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 전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오류가 났습니다. 검사하세요 라는 창에 메시지가 안 나오면 굳이 오류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USB 메모리 딱 꽂았더니 USB 메모리에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검사하십시오. 그러면 닫기 누르지 마시고 검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가 떴으면. 그럼 얘가 검사를 해줄 거 아닙니까?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네요 라고 하면 오케이 넘어가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컴퓨터는요 뭐 한 가지라도 이상이 생기면 이상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오케이 통과인데 뭔가 100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상 있네요 검사하세요 라고 창이 뜬다고. 그러면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씩 검사하시라는 얘기예요. 손해볼 거 없잖아. 당장이 급한데 언제 검사해 라고 해봤자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그냥 닫기 누르시고 급한 대로 먼저 명령 실행하시고 다음에 또 꽂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검사하라고 나오겠죠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검사 한번 해주시면 되고. 요거 지금 3점 몇 기가 정도 이렇게 3.5, 6기가 정도를 아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제 창에 떠 있었잖아요. 사실 D 드라이브는 디스크 정리해봤자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검사하니까 나와요? 청소할 거 없죠? 왜냐면 모든 작업은 C에서 하거든. C 드라이브는 작업 공간이고 여기가 얘들은 창고거든요. 창고가 지저분할 일이 있어요? 싸두는 데잖아. 싸두는 데 그냥 두루두루 싸두는 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예. 그 외에는 정상 집상 이거 뭐야? 유저, 앱데이터, 로컬, 템프. 아이고야 지저분한 게 들어갔구나. 이건 지워야 돼. 이건 지워야 되고. 나머지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다 쓰시는 폴더니까 뭐 사실은 남의 폴더는 열어보는 게 아니래요. 남의 건 열어보는 거.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건 뭐 제가 열어볼 테고 나머지는 선생님들 쓰시는 건데 여기는 지금 공동이 사용하는 폴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누군가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자료는 여기 안 올려놓으시겠지. 그렇지? 요거는 이제 제 사용하는 제 개인 하드를 여기다 꽂아 놓은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필요한 자료들은 여기다 넣어놨고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제 USB 메모리고. 자,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도우미가 와서 업체에서 와가지고 쫙 검사를 하는 거야. 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밑바닥까지 화장실 욕조까지 다 청소하면서 지저분한 거 있네요. 예 하고 쭉 알려줬더니 그만큼 청소할 양이 많은 거죠. 그럼 이거 다 치워서 버릴게요 라고 하면 주인이 그러세요 라고 해야 없애는 거지 쥐가 알아서 없애면 안 되지. 보고는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라. 그러면 그때 이제 쫙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디스크 정리를 하고 나면
틈새가 생길 수 있겠죠. 디스크 정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저기 쓸데없는 걸 제거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디스크 정리를 하고 나면은 틈새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냉장고하고 그 뒤에 있는 벽 사이에 거기는 청소를 찌꺼기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틈새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틈새를 메꾸면 좋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시간이 가면 즉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런 걸 반복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거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자료가 흩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엔 아래 한글 버전이 2007이었어. 그때 한 2기가만 필요해. 2기가를 설치했어. 설치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를 설치했더니 그 설치된 뒤에 붙었단 말이야. 자, 예를 들면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원체 잘 그려서 제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애가 제 그림을 보더니 깔깔대고 웃어요. 아빠 이게 그림이야? 그 이후로 상처받아서 그림을 안 그렸는데, 자 보세요. 아래 한글을 이만큼 깔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다 설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다른 게 여기서 설치가 됐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이어서 설치가 됐겠지.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제거했단 말이야. 삭제하면 얘가 통 비어있는 상태로 들어오겠죠. 여기다 한글 2010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똑같은 공간이면 괜찮아요. 모자라면, 얘가 좀 남으면, 여유가 많으면 쏙 들어가면 좋은데 2007보다 2012 프로그램이 양이 많을 거예요. 그랬더니 요 프로그램 요 공간에 다 안 들어가고 여기 이만큼 더 들어갔어. 얘하고 붙어있는 애인데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죠. 얘를 1번 여기 2번 그리고 빨간색 얘가 이게 여기 깔리면 순서대로 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거지. 이렇게 작업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방법이 뭐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면 PC가 빨라진다. 예외가 있어요. SSD 장치를 사용할 때는 실행하지 않는다. 스스로 작업한다. SSD라는 장치가 이 강의실에 깔려 있잖아요. 지금 C 드라이브가 SSD거든요. 그러면 SSD가 달려있는 컴퓨터는요, 조각모음 실행을 안 합니다. 이 기계가 알아서 지금 비어있지,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요. 그럼 요때 조각모음 실행해줘요. 기계가 알아서.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인 경우에는 조각모음 실행해줘야 되겠지. 예. 그럼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하드디스크가 C 드라이브가 하드디스크인지 SSD인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제가 C 드라이브가 SSD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는 SSD가 탑재되어 있는지 하드디스크가 탑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아시는 분,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이 SSD인지 하드인지 내 컴퓨터가 SSD인지 하드인지 아시는 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판되는 노트북은 100% SSD입니다. 태블릿도 SSD가 들어가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드디스크로 탑재를 해놓으면 노트북이 무거워져요. 열도 많이 나요. 배터리도 빨리 소모됩니다. 요즘 나오는 노트북 되게 가볍잖아요. 그램 1kg도 안 되는 980g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SSD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래된 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업 전에
컴퓨터를 하드디스크를 SSD로 하나 더 추가해서 윈도우 10을 설치했더니 빨라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건 아직까지 정리 안 돼. 예, 청소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냅둬라 그러고 일단 내 컴퓨터로 가볼게요. 내 컴퓨터. 여기 내 컴퓨터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 내 컴퓨터의 관리 들어가면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장치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디스크 관리로 들어가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보일 텐데 그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봐서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몰라요. 이건 몰라요. 장치 관리자로 들어가 보시면 알아. 장치 관리자. 여기에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디스크 드라이브. 얘가 이제 보조기억 장치인데 여기는 화살표 눌러보시면 샌디스크, SD7, SB 뭐 어쩌고 저쩌고 스카시,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USB 디바이스, 웨스턴 디지털, 2500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 가지가 보여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 있죠? 만약에 여러분 USB 메모리 꽂았으면 거기도 USB 메모리 꽂은 거 뜹니다. 요 중간에 꽂혀 있는 거 그게 제가 지금 꽂아 놓은 녹화용 USB 메모리예요.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요 하드 여기다 꽂아 놓은 거예요. 하드. 왜냐면 강사 자료실이 너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제 하드를 꽂았어요. 250기가를 꽂아 가지고 걔를 쪼개 가지고 선생님들 쓰시고 저도 쓰게끔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요거 샌디스라고만 써 있는데 SD7, SB6, S128, 128기가 128기가짜리란 뜻이에요. 스카시 디스크 디바이스라고 써 있는 거를 이거를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 보시면 샌디스크에서 생산한 128기가짜리 SSD다라고 뜰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볼 줄도 몰랐지만 볼 줄 안다 하더라도 안 열어보는 거죠. 그렇죠. 왜? 귀찮어. 알아서 돌아가겠지. 이게 내 살림 아닙니까? 여러분 되게 냉장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딱 왔어. 누가 보내왔는데 이게 삼성 건지 LG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앞쪽에 문짝에 보면 삼성이니 LG 찍혀 있잖아.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럼 냉장고가 있으니까 쓰자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삼성 어떤 건지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성능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제 냉장고 문을 열면 저 안에 모델 번호가 또 찍혀 있단 말이야.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 삼성이라고 써 있겠지. 그러면 삼성 서비스 센터나 아니면 대리점 홈페이지에 가서 그 제품을 검색해 보면 이게 성능이 좋은 거고 가격이 비싼 거래. 그러면 보내준 사람이 고마운 거지. 근데 지금 생산도 안 하고 오래된 거야. 별로 성능도 안 좋아. 그럼 에이씨 누가 이걸 보내줬어? 또 이러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좀 그래요. 뭔가를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는 성격이거든. 컴퓨터도 제 성격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막 찾아보는 거야. 어떨 때는 궁금하지도 않지만 어쩔 땐 막 궁금증이 폭발하면 못 견디는 거죠. 예. 이건 WD라고 되어 있는 건 웨스턴 디지털의 줄임말이에요. 웨스턴 디지털. 그러면 제가 여기다 USB 메모리를 꽂으면 뭔가를 또 하나 꽂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꽂으면 여기에 꼼뻑거리면서 보세요. 하나 더 늘어났잖아. 요거야. 지금 꽂은 건 이거야. 얘를 빼볼까요? 여기 한 칸 띈 거하고 떨어 붙어 있는 거랑 약간 다르죠. 그렇죠? 아까 붙어 쓰기 한 거는 빠졌어. 지금 뺐다 켰으니까는. 꽂으면 여기 떠요. 여기도 나와. 휴대용 장치에도 떠. 이거. 이게 요 장비입니다. 요건 컴퓨터 이름 요거고, 컴퓨터 이름 요거고, USB 메모리 요거고, 이건 장치 이름이고. 이 컴퓨터는 이렇게 세밀한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산에 나가서 새로운 장치를 본다거나 또는 하이마트나 아니면 삼성 대리점 이런 전시장에 가면 행사장에 가면 이런 제품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와 노트북 멋있다 이게 아니라 얘는 CPU가 뭐고 메모리는 어떻게 작동이 되고
해상도는 얼마큼 되고 또 썬더볼트는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딱 보면 오 멋있는데 팬도 된대. 팬도 이거는 나중 문제고 저 자동차 안에 굴러가겠네 이게 아니라 이 자동차 안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으며 에어백이 몇 개가 있고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고 연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더 세밀한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와중에 다 됐나? 다 하고 넘어갔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서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봤더니 장치 관리자 안에 여기 디스크 드라이브가 웨스턴 디지털 WD 스카시 디스크 디바이스라고 써 있고 이건 센디스라고 돼 있고 뭐 스카시 디스크 디바이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보고 하드 디스크인지 아니면 SSD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얘를 조회해 봐야 안다고. 예. 이거는 제가 두 개는 제가 꽂은 거니까 제가 알고 여기는 제가 꽂으려고 보니까 뜯었잖아요. 본체를 뜯어가지고 안에서 보니까 샌디스가 꽂혀 있더라고. 그래서 아는 거고요. 조회해보지 않아도 꽂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뜯어갖고 눈으로 봤으니까. 그럼 무조건 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냐 이거야. 배를 쭉 갈라가지고 칼로 뱃속에 콩팥이 들어있네 알 수가 그렇게 안 알잖아요. 우리 그냥 엑스레이 찍어봐도 알잖아. 사람 배를 칼로 쭉 째가지고 여기 심장이 있네 움직이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 죽잖아 그러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거든. 그럼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지. 그것처럼 얘도 기계를 뜯어서 보면 거기에 모델 번호가 적혀 있거든. 요 모델 번호가 적혀 있는데 열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방법은 얘를 검사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컴퓨터 안에 요런 게 꽂혀 있겠구나. 꽂혀 있으니까 여기 나온 거니까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방금 전에 뭐를 봤더니 디스크 정리는 끝난 것 같아요. 디스크 정리는 끝나고 조각모음 실행은요 여기에서 C 드라이브에서 내 컴퓨터에서 관리가 아니라 C 드라이브에서 속성에 들어가면 디스크 정리는 직접 할 수 있고 도구에 가면 조각모음 실행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조각모음도 안 되시겠지. C 드라이브니까. 그럼 D 드라이브를 조각모음 하면 되는데 제가 메모는 해드릴게요. 디스크 조각모음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 보기도 중지. 그 다음에 전원 설정도 무제한으로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10분 지나면 화면이 절전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무제한이라고 하지 말고 사용 안함. 즉 시간 설정을 하지 말자 이거죠. 왜냐면 조각 모음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때 내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안 누를 거 아닙니까? 안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10분 동안 사용하지 않았네? 하고 본체가 훅 꺼져 버리면 조각모음 하다 말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우스 다시 움직이면 화면 보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각모음을 다시 실행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말 것. 조각모음 실행하다 보니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뭐를 해? 인터넷 실행하죠. 그 순간 조각모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막 청소하고 다니는데 막 돌아다녀. 누군가가 막 닦고 앉아있는데 막 닦고 막 다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 다시 닦아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각모음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시험에는 조각모음 타령을 해요. 워드 자격증 시험, 커말 자격증 시험에는 조각모음을 실행하면 컴퓨터 시스템이 빨라진다. 얼마나 더 빨라지기를 바래. 주로 우리 애기들 많이 사용하면 뭘 지우고 깔고 지우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집들은 이걸 하지만 일반 성인학습자들은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안 하시고 제거도 안 하시잖아. 있는 거 쓰시잖아 그냥. 그러면 조각모음 안 해도 돼요. 10년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런 거는 좀 알고는 있어야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조각모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조각모음 할 때 어떤 것도 사용하면 안 돼.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거. 나머지는 뭐 굳이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이제 백신,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뭐예요? 바이러스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그러니까 생물학적 바이러스는 아니죠. 이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처음 컴퓨터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는 얼마나 헷갈린지 몰라요. 바이러스가 옮겼대 저쪽으로. 그래가지고요 손을 깨끗이 씻고 디스켓을 만졌어요. 당연히 손을 깨끗이 씻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떤 애는 거기다 해요. 알콜로 닦아요 디스켓을. 그래서 야 그건 왜 닦냐 했더니 바이러스 걸렸다며요. 닦아줘야 되잖아 해서 속으로 맞는 말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개념을 잘 모르니까 초기에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바이러스가 언제 등장을 했느냐, 그 안철수 씨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안철수 씨가 의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치하는 안철수 씨는 모르고 컴퓨터 하는 안철수 씨는 제가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연구했던 자료가 어느 날 보니까 깨져나간 거야. 이상하다. 왜 그럴까 봤더니 그게 바이러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할까 처리를 할까 하다가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컴퓨터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뚝심을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개발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게 지낸 거지. 예. 파키스탄이라는 곳에서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까지 6개월 걸렸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바이러스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인데 파키스탄에 6개월 전에 만들어진 거지. 지금은 어떠냐면요. 예전에 그 무슨 바이러스인가 KT 통신망을 통해서 번졌는데요. 한 3일 됐는데 KT 통신망 쓰는 사람 거의 한 80%가 다 초토화됐었어요. 그래서 KT가 변상하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백신 쓰는 건 어때? 백신을 쓰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 백신을 안 쓰니까 걸린 거지. 예. 자,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요.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컴퓨터 바이러스, 뭐 스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지식인, 지식백과 이런 거 나오네요. 그렇죠? 컴퓨터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몰래 스스로 복제한대요.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을 파괴시키는 악성. 나쁜 놈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는가 봤더니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 어딘가 숨어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말보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된다.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거기다 뭐 메모를 한 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감염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뜻한다. 이렇게 돼 있고, 따라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왔다. 요거는 그대로 있어야 좀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 여기 보니까 뭐 악성 코드라는 말도 나와요. 악성 코드, 악성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악성 코드라는 말이 나오고 트로이 목마라는 말이 나오고 웜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트로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목마를 거기다 두고 그냥 도망간 척 하잖아요. 그 목마 안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함락을 시킨 거 아닙니까? 얘는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는요, 평상시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나오는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보면 뭐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는 트로이 목마 그러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더 유행할 정도로,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등장하는 걸 트로이 목마라 그래요.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도 트로이 목마예요. 13일의 금요일.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12제자 중에서 파문당해서 13번째 제자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판 날이 금요일이래요. 성경에. 그래서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날이 1년에 한 두세 번이 있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그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 생일이 3월 6일인데 요때만 그 바이러스가 기생을 해요. 평일날은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데이터가 다 박살이 나고 부팅이 안 됩니다. 꽝 되는 거죠, 컴퓨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웜이라는 말도 나오죠. 웜이라는 말도 있는데, 웜은 뭐냐면 파괴 기능은 없는데 자기를 증가시키는 기능만 있어요. 그러면 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나오는 용어들 중에 뭐가 있냐면 트로이 목마라는 말이 나와요. 트로이 목마라는 말이 나오고 웜이라는 말이 나와. 웜은 뭐, 이거는 평상시에는 숨어 있다가 특정 날짜에 작동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웜은 뭐냐면 파괴 기능은 없고 자기 복제 기능만. 여러분, 자기 복제가 뭐예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바이러스도. 여러분, 프로그램은 어디서 작동해야 돼요? 어디에 숨어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에 있지. 그래서 실행을 하면 어디 와서 작동이 되는 거죠? 조기억 장치 사용하는 거죠. 자, 보조기억 장치에 숨어 있던 악성 코드들이 주기억 장치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정해져 있죠. 아까 4GB, 8GB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복제 기능에 의해서 자기 복제 기능에 의해서 용량이 늘어나겠죠. 바이러스가 처음에 1이었는데 1.1, 1.2, 1.3, 1.4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다가 주기억 장치 용량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많이 먹으면 바람도 막 불다가 개 세게 불면 뻥 터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기억 장치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주기억 장치 용량을 벗어나 버리면 컴퓨터가 뻑 하고 껐다 켜져요. 그럼 그동안 사용하던 거 어떻게 돼? 땡. 그러면 이제 또 켜졌을 거 아닙니까? 켜져가지고 막 또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 복제 기능에 의해서 막 늘어나면 어떻게 또 뻥 하고 또 껐다 켜질 거 아닙니까? 일을 못 하는 거지. 데이터를 뭐 삭제한다거나 프로그램을 뭐 망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웜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웜. 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다 제거해야 돼. 과거에는 다 바이러스라고만 표현했는데, 이런 안 좋은 애들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스파이웨어 이런 것도 있고. 스파이웨어는 또 뭐예요?
간첩질하는 거지. 몰래 있다가 정보를 빼가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뭔가를 막 키보드로 입력을 해. 보안 카드 입력을 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그런 거 딱 갖고 있다가 어딘가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거 넘겨버리는. 그러니까는 이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은행 계좌로 막 입금할 거 아닙니까? 뭔가를. 그러면 컴퓨터에서 얘가 숫자를 입력하는 틀을 내용을 보니까 꼴이 은행에 입금하는 것 같아. 송금하는 것 같아. 그 정도는 눈치채잖아요. 좋은 건데? 하고 그거를 보내는 거지, 저쪽. 악성 코드 심어놓는 놈들한테. 그러면 이정민이가 홍길동한테 1억을 송금했대. 오케이. 그때 홍길동 계좌를 바꿔치기 하는 거지, 일지매로. 그러면 저는 홍길동한테 입금한 거로 돼 있는데 홍길동에는 안 찍혀 있는 거야, 통장에는. 일지매가 받아가는 거지. 중간에 낚아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금융 업무 들어가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다 설치하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뺏길까봐 내 돈 뺏길까봐. 제일 좋은 건 은행 가서 보내는 게 제일 좋은데 바쁜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안 코드 입력할 때 마우스를 클릭하라고 나오잖아요. 마우스를 할까요? 근데 귀찮으니까 키보드로 하는 거잖아. 마우스로 하는 건 잘 모르죠. 키보드는 숫자를 입력하는 거니까 알지만. 더 심각한 거 뭔지 아세요? 하드디스크는 회전체라 그랬죠. 이 회전체가 돌잖아. 윙 돌잖아. 그렇죠. 그리고 키보드 데이터를 기록할 때 지륵지륵 뭐 기록을 한단 말이야. 그 기록되는 소리를 듣고 뭐다라는 거를 알아낸다는 거야. 신기해. 혹시 여러분들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아시죠? 할리 데이비슨. 그 소리가 다 다르대요, 모델마다. 오토바이 모델마다 소리가 다 다르대요.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다 다르대. 우리 그놈이 그놈 같은데. 그래서 그 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누가 그렇게 했대네? 남편이 소리가 귀가 안 좋아서 소리를 잘 못 듣는데, 그래서 부릉부릉 크게 나와야 잘 듣는데, 그래서 일부러 크게 했대요. 그래서 그게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바이스클의 그 매력이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 이거는 무슨 모델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자동차 앞에 전조등 있잖아요. 전조등 불빛만 봐도 무슨 자동차다라는 거 알아맞추는 어린이 있었잖아, 예전에. 그런 것처럼 어떤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도 뭐를 기록하는지를 알아낸다는 거지. 그런 악성 코드가 내 컴퓨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나는 모르잖아. 나는 모르는데 저쪽에서 내 거를 다 빼가고 있잖아. 너 어제 뭐 했는지 다 알아, 이거잖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는데 트로이 목마는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까꿍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지. 이런 걸 보세요. 확장자가 이렇게 메일로 온단 말이야, 메일로. 대부분 BC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쓰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카드 이 대금 명세서가 날라오는 거야. 갑자기 메일을 열어봤더니, 그럼 뭐 나 국민카드 쓰는데 왔나 보네? 하고 얘를 열어볼 거 아니야. 열어봤더니 뭐를 설치하래. 보안상. 근데 그 설치되는 게 보안 관련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거지. 그랬더니 얘를 보려고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대. 별걸 다 물어보네?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려줬어. 뭐 보안 카드를 입력하래. 어쩌고 저쩌고 뭘 하래. 그랬더니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있다 해보래. 그 사이 벌써 다 빼갔잖아.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은행 있잖아요.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국민카드, 국민은행 검색하면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보면 여기가 달라요. 주소줄이. 여기가 얘는 요렇게 나오네.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주소를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색깔이 녹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녹색이잖아. 우리 네이버는 녹색이 아닌데 얘는 녹색으로 뜨잖아요, 주소가. 이거는 금융권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안 나와서 이거를 참 모른다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이트 정보 보기라는 게 있단 말이야. 사이트 정보 보기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이런 정보가 보이니까는 믿을 만하다는 얘기지. 요걸 딱 보는 순간 얘는 믿을 만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악성 코드에 의해서 뭐를 가보래. 그럼 여기다 뭐를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이용 내역 열어볼 거 아닙니까? 이용 내역 내려보면 로그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력을 하려고 봤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거. 얘는 믿을 만하니까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들어갔더니 이걸 설치하래. 그럼 하지 마세요. 국민은행도 아니고 농협도 아니고 우리은행도 아니고 삼성카드도 아닌데 뭘 이런 걸 막 설치하래.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남의 컴퓨터로 해. 내 거로 말고 남의 거로. 거기 벨이라고. 우리 강의실에서 하면 되지. 그러면 얘를 다 막아주니까.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거. 그래서 얘를 마치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국민은행하고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위에가 녹색이 안 뜨는 거야.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아까 그 국민은행 홈페이지 누르면 뭐 물어보고 창이 열리는데 하나도 안 열리고 무조건 안 된대. 뭐만 된대. 뭐만 로그인 하는 것만 되는 거야.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런 거 가짜죠. 여러분들 그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금융권에서는 또는 국가공공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찰청에서는 여러분한테 전화 안 걸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찰청이나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지면 잡으러 와요. 전화 안 해요. 제 통장이 범죄에 연루가 됐어. 그럼 경찰이 저를 잡으러 오지 전화 걸어요? 도망가라고? 여러분이 경찰 같으면 전화하겠냐고. 귀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돈을 다른 데로 빨리 빼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라고 경찰이 참도 나한테 설명해 주겠다. 범죄 연루가 됐다는데.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 잡으러 오지. 전화 안 해요. 절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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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를 거기에 이제 처음 바이러스 안 좋은 게 깔려 있잖아요. 그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뭐가 있냐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글 한컴 오피스가 2020년이 나왔어요. 버전이. 그 새로운 버전을 내가 야매로 쓰고 싶은 거야. 돈 주고 안 사고. 그래서 인터넷상에 어딜 찾아보니까 어느 카페에 그게 깔려 있다는 거야. 그걸 다운로드 받으래. 그럼 신고부터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 그럼 내가 칭찬이라도 듣지. 그럼 어느 바보가 거기다가, 아니 어느 사람이 거기다 올려놓냐고. 카페에 있는 사람들 행복해 주세요라고 그걸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건 100% 다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댓글에 어떤 놈이 쓰면 되지. 몇 사람이 짜면 되잖아. 고마워요, 잘 쓸게요 라고 야 아는 사람 보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속아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열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컴퓨터는 그때부터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구별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된장인지 뭔지 먹어보고 구분하냐고. 보면 알지. 컴퓨터는요, 먹어봐야 알아. 봐선 몰라. 된장인지 뭔지. 먹었더니 아예 아니네. 그러면 잘못 먹은 거잖아. 그렇죠? 그 한글 2010이 카페에 있는데 클릭해서 설치했더니 한글 2010이 깔려 있으면 괜찮은데 설령 깔려 있다 하더라도 악성 코드가 벌써 뿌려졌지. 그 안에 있던 게. 꽤나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영화, 아주 굉장히 핫한 영화 이런 거를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라는 광고가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그럼 영화는 보통 돈을 주고 살라 그러면 지난 영화는 4,500원, 지금 상영 중에 있는 영화는 15,000원 뭐 이래요. 근데 공짜래. 보통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 가면 뭐 250원, 350 용량에 따라서 받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공짜로 막 다운로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화는 실제로 있더라고. 근데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악성 코드가 이 안에 깔리는 바람에 본인은 모르고 영화는 공짜로 봤지.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죠.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컴퓨터가 좀비가 됐어요. 그럼 저쪽에 지시를 내리는 애가 디디디 명령을 걸어서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라고 하면 이 좀비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들이 수백만 대가 수천만 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거야. 그 나는 청와대 간지는 모르는데 내가 청와대를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청와대 홈페이지에 몇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는 몇 명이나 접속에 도착할 거야? 네이버는 몇 명이나 동시에 접속할 수 있을까? 몇 천만 명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나 우리 센터 홈페이지는 몇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천만 명? 몇 천만 명이 들어올 일이 있어요, 우리 센터가? 우리 센터는 많아봤자 한 10만 명 접속하면 나가버릴 거라고. 동시에 10만 명 접속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는 접수 날짜, 처음 접수하는 날짜가 다 달라요. 한 날로 통일해버리면 폭주가 되잖아. 왜냐면 동서남북 중부 5개 센터나 여기가 개강 날짜는 똑같은데 접수 날짜가 다 달라요. 하루씩. 5개 센터가 동시에 접속을 하면 5배 폭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짜를 바꾸는 거지. 동부는 뭐 3일날, 그뭐 서부는 4일날, 북부는 5일날, 중부는 6일날, 남부는 7일날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동부에 접속한다 그러면 중부에만 접속을 하고 서부에 또 다음날 접속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좀비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우리 북부에 접속을 하는 거야. 100만 대가. 이 컴퓨터가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나가버려요. 작동 안 되고 터져버리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문짝을 10명이 동시에 들어오려고 생각해보세요. 저 문짝. 2명은 들어올 수 있겠지. 이 문짝 현관문을 이용해서. 10명이 동시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문짝이 부서질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치든지. 그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비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있는 게 된 거야.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자, 백신에 의해서 얘를 잡아내면 되죠. 그렇죠? 백신이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못 잡죠. 못 잡는 거예요. 또 하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악성 코드는요. 특징이 뭐냐면 사용자 허락 없이 몰래 들어와요. 그러면 백신이 몰래 들어왔으니까 너 일로 와 하고 딱 잡아간다고. 그런데 어떤 거 아까 우리 그 다음 TV파 프로그램 설치할 때 보면 모두 설치할까요? 모두 설치할까 하면 선택하고 다음 누르잖아요. 이거는 사용자가 허락을 했잖아. 얘는 백신이 안 잡아요. 사용자가 허락한 거는 백신이 안 잡아요. 사용자 몰래 들어온 거나 잡는 거지. 그래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모르게 싹 들어온 거는 백신이 잡아주는데 뭔가를 다음 눌러서 설치하는 거는 허락을 했잖아요. 사용자가. 이건 절대로 안 잡아요. 못 잡아. 요즘은 그게 많아. 그럼 허락받고 들어왔으니까 아주 그냥 도둑질을 주인 앞에서 하는 거지. 주인이 보는 데서 도둑질을 다 해가도 주인은 모르잖아. 근데 경찰이 옆에 있는데
야, 너 왜 가져가냐? 주인한테 허락받았어. 허락받으니까 경찰은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지.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백신이나 이런 거, 이 백신, 또 윈도우 10에서는 윈도우 7도 있지만 디펜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윈도우 10은요, 시작 버튼 누르면 설정 기능 있잖아요. 설정 기능. 바로 위에 톱니바퀴 그림에 설정 기능이 있잖아요. 그 설정 기능에 들어가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및 보안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 백신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V3는 알약보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백신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잡아내요. 예를 들면 제 USB 메모리 안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짜로 쓰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공짜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거 많이 알고 있는 아리안글 2010 버전이나 MS 오피스 2010 버전은 돈 주고 못 사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그냥 복제해서 쓰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시험은 이거를 본다는데 프로그램을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경로를 통해서 사는 수밖에 없게 불법 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가 단점이 있냐면 설치하고 나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거든요. 인증받으라고 하거든. 인증을 안 하면 한동안 쓰다가 못 쓰게 막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증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 인증 프로그램. 이런 인증 프로그램 돌리면 100이면 100 다 잡아내요. 여러분 윈도우즈 인증이라든지 MS 오피스 인증이라든지, 자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증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윈도우 인증도 있고 오피스 인증도 있고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어도비 프로그램 있잖아요. 포토샵 같은 거. 이런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키젠, 제품 번호 생성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면 무조건 삭제시킨다. 윈도우 10에서는 무조건 삭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인증을 또 못 받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USB 메모리를 먼저 꽂으면 안 되고 백신을 정지시켜야 돼요. 윈도우 디펜더를 정지시켜 놓고 그래 놓고 인증을 돌려야 돼요. 좋은 거 가르치는 거죠? 야매 쓰는 걸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야매를 사용할 때는 윈도우 백신을 정지시켜 놓고 써야지. 윈도우 백신이 돌아가는 중에는 야매를 못 써요. 다 잡아낸다고. 쉽게 말하면 아래한글 프로그램이나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야매가 아니라 프로그램은 정품이죠. 똑같은 건데 인증을 못 받은 거잖아. 인증은 뭐야? 제품 번호를 내가 돈을 주고 사야지. 프로그램 한 개당. 컴퓨터가 5대가 있으면 5개를 사야 되는데 팔지도 않을 뿐더러 최신 버전은 비싸니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번호를 인증받은 것처럼 돌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증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 번호 생성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사용하면 무조건 삭제시켜 버린다니까. 백신이. 그러니까 백신을 정지시켜 놓고 실시간 검사를 정지시켜 놓고 이런 걸 돌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인증을 받고 나면 돌아가는데 인터넷상에 보면 다 그렇게 설명돼 있어요. 뭐 포토샵, 시중에 돌아다니는 포토샵들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증 프로그램 돌린단 말이야. 인터넷선을 빼서, 인터넷선이 연결되면 원격으로 검사를 하니까 인터넷선을 빼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설명서가 다 그래요. 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포토샵이
사용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 뭐 연결을 해제하고 하면 된다. 체험 패널 설치한다. 뭐 그래서 뭐 설치 방법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뭐를 여기다 복사해서 붙인다. 참 쉽죠?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오죽하면 다 설명서 이렇게 나와. 다른 것도 그럴 거예요. 다른 것도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방법이 여기 다 나온다고.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여기 설치 방법 영상도 나와 있잖아.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라고 이렇게. 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백신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백신에는 V3 라이트, V3 라이트는 이건 무료죠? 뭐 개인만 무료예요? 개인만 무료. 단체, 학교, 기관에서는 사용 불가해요. 얘를 사용하면 불법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V3는 이제 유료죠. 유료인데 이게 이제 단체, 학교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기관,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죠. V3를 써야 되고, 알약 같은 경우에도 유료, 무료가 분리가 돼 있어요. 개인은 무료 알약을 쓰는 거고,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단체나 기관들은 유료 알약을 써야 되고. 그럼 명시돼 있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이건 개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사용하실 때는 유료로 구매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백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를 새로 사시면 거기에 노턴 안티바이러스라는 거 있어요. 노턴 안티바이러스. 이거는 이제 일정 기간만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이제 PC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노턴이라는 기업이 만든 백신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백신이 바로 노턴 안티바이러스예요. 보통 1년 기간은 무료로 쓰는데 컴퓨터를 새로 사시면, 삼성 컴퓨터를 사시면 깔려 들어와요. 같이 들어있어요. 윈도우에 같이 깔려서 들어오는데, 이게 깔려있는 걸 또 모르고 또 V3 라이트를 깔어. 그럼 이거 쓰면 되지. 1년 동안 얘 쓰고 1년 지나고 나면 못 쓰니까 돈 내고 사용하라니까 그땐 제거하고 V3 라이트를 쓰든지 하면 되지. 바이러스 백신은요, 하나만 쓰세요. 여러 개 쓰지 마시고. 백신은 메모리 상주 프로그램이죠. 메모리 상주가 뭐예요? 주기억 장치 와서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안에 프로세스 안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여기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V3가 깔려 있고 이렇게 다 깔려 들어 있는 거죠. 근데 백신을 여러 개를 깔면 어떻게 돼? 다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거든. 메모리에 상주된다. 메모리 안에서 항상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메모장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서 빠져나가고, 포토샵을 실행하면 포토샵이 메모리에 들어오는 거고, 포토샵을 종료하면 메모리에서 빠져나가는데, 백신은 컴퓨터를 끌 때까지 계속 메모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근데 메모리 용량이 작으면, 안 그래도 작은데 백신이 종류별로 다 깔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더 부족해지잖아. 안 되지. 예. 하나의 백신만 사용하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백신을 여러 개 깔면 백신끼리 싸웠어요. 너 뭐니? 나 백신인데? 나도 백신이야. 어쭈구리 한판 싸워보자. 컴퓨터가 멈춰버려.
백신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A 백신, B 백신 서로 만나는 거야. 만나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 이제 백신 업체에서 백신이네 만나면 반가워 하고 가만히 안 싸우는 거야 이제는. 예전에 싸웠어요. 그래갖고 컴퓨터가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 백신은 메모리 상주니까 메모리 안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백신을 많이 사용하면 주기억 장치 공간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느려져야 안 돼. 예. 근데 백신은 종류가 많아요. 네이버 백신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 검색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가 백신이 뭐 있는지. 컴퓨터 백신으로 검사를 해볼까요? 컴퓨터 백신을 검사해서 컴퓨터 백신 2개를 깔아도 되나요? 뭐 이런 거. 가벼운 컴퓨터 백신. 가벼운 건 뭐야? 백신이 가벼우면 안 되지. 강력해야지. 지식백과. 그 전에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바이러스의 기능.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료 파괴, 그렇죠? 자기 복제, 그 다음에 자기 은폐. 숨어 있잖아. 백신이 안 걸리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도망가잖아. 근데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프트웨어가 깨집니까? 하드웨어가 깨집니까? 둘 다 깨져. 이제 하드웨어도 날려버려요.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를 감염되면 윈도우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윈도우 영역이 깨지거나 부팅 영역이 깨지거나 파일 영역이 깨지거나 이런 거로만 있었는데, 예전에 차르노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니까는 안에 있는 회로가 나가더라고. 회로가 막 엄청나게 일을 시키니까 회로가 열을 받아서 나가버리는 게 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소비자 과실이죠. 소비자 과실이잖아. 윈도우가 깨지면 윈도우만 새로 깔면 되는데, 문제는 기계 고장이 나잖아. 기계 고장이 나니까 새로 사야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백신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백신의 기능은 아까 파괴하는 거, 자기 복제, 은폐하는 거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검사, 예방, 치료. 그리고 지금 PC 관리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검사, 예방, 치료 세 가지가 3대 기능이에요. 바이러스 백신을, 안티바이러스, 즉 백신을 설치하면은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검사를 하고, USB 메모리 꽂아서 뭔가 실행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네? 그러면 치료하고, 또 바이러스 걸려있는 게 작동 못하게 예방도 하고, 검사, 예방, 치료, 예방, 검사, 치료 4가지 기능이 있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PC를 관리하는 기능이 하나 추가됐어요. 네이버 백신이든 알약이든 V3 라이트든 간에, 또 유료 백신이든 간에 PC 관리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검사를 받고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컴퓨터는 그냥 백신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야. 병원 가려고 그러면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를 다쳐서 못 걸어가야지. 앰뷸런스를 부르든지 119 불면 태워다 줍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발목을 다쳐서 못 걸어가요.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119 와요. 와서 태워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끝나고 나서 다시 119 불러서 집에를 못 갑니다. 발 다쳐갖고 그러면 119 와서 다 태워다 줘요. 돈 안 받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집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지.
사람은 그게 어렵잖아요. 뭐 누구를 호출한다, 뭐 비용을 들여서 검사한다. 어차피 백신이 무료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무료 백신을 써서 이걸 하는 거죠. 여기 있네. 한번 해봐야지. 여기 검사 기능이 있죠? 예방은 어떻게? 예방은 얘가 알아서 할 테고, 치료는 검사만 알아서 치료하고. 그래서 여러분 USB 메모리는 주로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잖아.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집에 그대로 있었는데 USB 메모리는 싸돌아다니잖아요. 막말로 표현하면 밖에 돌아다니다 집에 오잖아. 그럼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밖에서 막 놀던 옷 그대로 침실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옷 갈아입고 세면도 하고 손 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USB 메모리를 밖에서 사용하다가 집에 와서 꽂으면 검사를 한단 말이야. 겉에만 일단 너 옷 들었다, 옷 갈아입자, 이렇게 검사만 하거든. 근데 안에 세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한 번씩 해줘야지. 자, 정밀 검사. 여기 있네. 여기 얘 빼버리고 여기 요거만 제 USB 메모리만 한번 검사해보자 이거죠. 그럼 메모리 영역도 검사해야 돼. 메모리, 이 주기억 장치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지 혹시나. 그 다음에 부팅되는 영역, 윈도우가 부팅되는 영역이 깨져버리면 부팅이 안 되니까 부트 영역을 검사를 해야 되고, 컴퓨터 내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데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눈, 뭐 심장, 뇌 이런 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하는 것처럼 그런 데 검사하고. 그래서 검사 시작 버튼 누르면 얘가 쫙 찾아준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갔어? 노턴 안티바 어디 갔지? 여기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이 디펜더는요, 그냥 걸리면 삭제시켜 버려요. 근데 얘는 안 그래. 얘는 그나마 착해서 검사해서 검사돼서 뭐 바이러스 걸렸다, 얘 어떻게, 이거 봐, 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잖아. 그럼 냅두세요. 그러면 돼. 얘는 제가 아는 애니까. 네. 쭉 검사한단 말이야. 이렇게 쭉 검사를 해. 그래서 이 중에서 뭔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중지시켜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뭐 치료하면 안 돼. 얘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 사용하는 기능들이 따로 있어서. 만약 이상하다 생각하면 치료해라 그러면 알아서 딱 정리를 하겠지. 아까 걔는 제가 아는 애들이라서 치료하면 안 되고.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치료하라 그러시면 되고. 치료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컴퓨터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거 어쩌고 저쩌고 검색해보면 또 다음에는 이거 치료하면 안 되겠구나 또 알게 되는 거고. 배우셔야지. 한 번 들어갖고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학습을 하셔야지. 자, 다시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면 요거 있어요. 요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금은 여기는 검사는 빠른 검사가 있고 정밀 검사가 있어요. 빠른 검사는 뭐야? 눈으로 쭉 훑어보는 거지. 이 사람 눈이 퀭하네.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뭐 이렇게 검사하는 거고. 정밀 검사는 뭐야? MRI, CT 찍는 거고. 오래 걸리지 정밀 검사는. 그러니까 뭐 USB 메모리는 하여튼 꽂으면 검사부터 하셔야 돼. 외부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딴 데 돌아다니다가 온 거라서 검사 꼭 하셔야 되고. 최적화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방화벽은 시작 버튼 누르면 제어판이 있는데 윈도우 10도 제어판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근데 윈도우 10은 제어판을 겉에다 꺼내놓지 않고 숨겨놓고 써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어판에 가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오른쪽을 누르면 얘를 제거, 이렇게 목록에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삭제한다는 메뉴가 뜨면 그때 클릭하면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제거 화면이 떠요. 아니면 설정에 들어가서 시작 버튼 눌러서 톱니바퀴 그림 설정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탕화면 테마에 가서
바탕화면 아이콘을 바꾸는 기능에 제어판을 꺼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판 기능보다는 설정 기능이 새로 나온 거라서 그걸 써라 하는 얘기지. 예. 자, 제어판에 가면은 요렇게 아이콘별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룹별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제 접근성은 뭐 하는 거죠? 접근성은 우리가 쓸 일이 아니에요. 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우리가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접근성에는 몸이 불편하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지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프로그램 설치된 거를 본다거나 하는 거죠. 이걸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넷, 뭐 시스템 보안에 가는 거니까 여기 방화벽이 있겠고요. 네트워크 인터넷에 가면 여기도 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 가면 방화벽이 있으려나요? 방화벽이 안 보이는데 연결할 수는 있겠지. 다시 보안에 가면 방화벽이 있죠. 방화벽은 원래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 방화벽 말고 일반 방화벽. 불이 나면 불길이 번지지 말라고 막아놓는 게 방화벽이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방화벽 셔터가 내려오는 그 밑에는 물건을 쌓아놓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왜냐면 불이 났을 때 방화벽이 자동으로 착 내려와야 되는데 밑에 물건이 있으면 못 내려오니까 불이 번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방화벽은 일단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강한 놈은 뚫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뚫고 들어오면 이놈이 여기서 뭘 해짓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갈 거 아니야. 어디로 도망가는지 추적이 되게끔 해주는 거. 도망가는데 오리무중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도망간 놈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방화벽이지.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용 네트워크로 돼 있네요. 공용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는 안 돼 있죠. 홈 네트워크가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빠 컴퓨터, 엄마 컴퓨터, 자녀들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게 홈 네트워크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홈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으면 선생님 컴퓨터, 강사 컴퓨터, 저기 직원들 컴퓨터가 다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 교육생 컴퓨터에서 모르고 악성 코드가 감염됐어요. 랜섬웨어 감염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네트워크를 타고 순식간에 다 번져요. 큰일 나준 거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를 보니까 옛날 영화죠. 옛날 고구려 시대 이런 영화 보니까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상수원을 고립시키는 거야. 물이 못 내려오게끔. 그리고 그 물에다가 독약을 타니까 어떻게 돼? 그 물 마신 적들이 죽는다는 얘기지. 주로 이제 적들이 그 짓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 아군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이 공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데로 네트워크로 퍼지진 않는다. 회사 네트워크나 홈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은 내가 컴퓨터에 바이러스 감염되면 네트워크를 타고 다 번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거를 공용 네트워크가 아니라 나는 홈 네트워크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여기는 네트워크 설정을 바꿔야 돼요. 이 네트워크 연결을 공용 네트워크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홈으로 바꾸면 돼. 여기는 바꿔봤자 의미 없잖아. 바꾸면 원위치 되잖아. 껐다 켜면. 자, 다시 시스템 보안에 가서 방화벽을 눌렀더니 이 방화벽이 지금 공용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죠. 지금 너랑 나랑 따로 놀자. 이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다방에 가서 무료 와이파이를 쓰는 거야. 무료 와이파이 여러분들 버스에도 되는 건 아세요? 요즘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제공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 다 떠요. 앞자리 오른쪽인가? 승차하는 입구에 오른쪽에 거기 써 있더라고.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 제공합니다라고. 근데 저는 어차피 그냥 LTE 방식을 쓰는데 와이파이 버전 상태를 안 쓰고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만약에 공용 네트워크로 돼 있으면 너는 너대로 쓰고 나는 나대로 쓰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네트워크를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단체나 개인이 공용으로 돼 있는지 홈으로 돼 있는지 모르잖아. 여러분 여기 와이파이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와이파이를 센터에도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악의의 목적을 갖고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 핸드폰에 있는 거 다 털려나가요. 우린 믿고 쓰는 거예요. 지금 믿고 스타벅스나 이런 데가 무료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가 무료가 아니라 무료로 쓰긴 쓰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가미시켜 버리면 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핸드폰처럼 널널한 게 없어요. 이거 마음대로 내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찌개 끓여 먹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킹하기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뭐 약간은 다른 내용이지만 여러분 여기 NFC 기능 있죠. 요즘 NFC로 결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방이나 이 백팩 같은 걸 보면 NFC 방지 기능 이런 거 들어있는 백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해외 우리나라 사람들은 NFC 기능을 잘 쓰는 걸 알아서 NFC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주변에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를 갖다 대 자동 결제되는 거로 물건을 안 파는데 30만 원 결제가 돼. NFC로 슉 결제가 되잖아. 삼성페이 뭐 이런 거로 갖다 대면 결제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카드 결제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방 속에 이제 집어넣고 다니는데 가방 주변에 이렇게 그 결제기가 가방에 있잖아. 딴 사람도 그러면 옆에 가방끼리 맞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띠리릭 하고 결제되고 나가는 거야. 거기서 봤더니 30만 원 주고 샀대 뭐를.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차단시켜야지. 어떤 애는요 결제할 때 비밀번호 누르는 애 있죠. 제가 어떤 결제하는 시스템이 하나 갖고 있는데 얘는 결제할 때 비밀번호 안 넣어요. 그냥 띡 누르면 결제가 돼. 그럼 이 핸드폰을 들은 어떤 사람이 띡 누르면 결제가 되는 거야. 물론 그 물건은 저희 집으로 오겠지. 난 주문도 안 했는데 물건이 온단 말이야.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는 진짜 불안한 결제 시스템이지.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관련도 좀 개념도 아셔야 되는 거죠. 원래 네트워크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을 공유하는 겁니다. 야, 너 좋은 거 쓴대? 야, 나도 좀 쓰자. 너 프린터기 있잖아. 그거 나도 좀 쓰자. 아빠야, 아빠 프린터기 설치해놨던데 아들놈이 하는 말이 아빠야, 나도 그 프린터 쓰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 자원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쓸 때 그 와이파이는 무조건 무료로 쓰니까 좋은 거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자원을 공유한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써주세요. 제가 비용을 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지. 착하니까 그런 거지. 나쁜 놈 같으면 안 하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쓸 때 그러면 핸드폰에서 공유기를 통해서 나갈 때 거꾸로 이 핸드폰으로 정보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럼 악성 코드를 보내면 얘가 받을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린 할 줄 모르지만 이런 걸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워 떡 먹기 아니야. 누워서 떡 먹다가 또 걸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누워서 호흡하는 거라도 쉬운 거 아닐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홈 네트워크를 쓰시면 되지. 그럼 우리 가족끼리니까
아들놈이 아빠 컴퓨터를 가지고 뭐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셨을 때 유명한 카페들 있잖아. 스타벅스니 뭐 이런 데, 백다방이니 이런 데는 나쁜 짓을 안 하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들이 많잖아요. 체인점 말고. 그런 데서 와이파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와이파이를 악의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조건 선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우리는 데이터 요금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와이파이 많이 쓰잖아요. 아까 버스, 시내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원 같은데,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는데 그 무료 와이파이도 이제는 KT나 LTE 플러스 이런 데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하철에 있는 와이파이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내가 통신 요금을 내기 때문에 SK텔레콤 사용자는 SK텔레콤 와이파이를 쓰는 거잖아. 그럼 요금을 내지 않는 태블릿 사용자는 어떻게 돼요? 그 와이파이 못 쓰잖아요.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통신 요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KT 요금 내는 사람은 KT 와이파이만 쓰는 거지 SKT 와이파이 못 쓰잖아요. 돈 내라고 하잖아. 그럼 핸드폰 공기계로는 못 쓰는 거예요? 어떤 거? 공기계. 공기계? 당연히 못 쓰죠. 제가 태블릿을 갖고 다니는데 이 태블릿은 요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냥 와이파이 전용이에요. 얘는 지하철에서 못 써요. 와이파이를 뭐 인식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면 돈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서 핫스팟을 돌려서 쓰는 거지. 여기서 와이파이를 발생시켜서. 그러면 여기는 와이파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태블릿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공기계는 요금을 안 내잖아. 통신 요금을. 그 와이파이 못 쓰는 거예요. 지하철 요금을, 지하철 와이파이를. 우리 센터는 돌아가죠. 가정에는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어디야 카페라든지 이런 데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원 같은데 월드컵 공원, 뭐 뚝섬 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숲 공원 이런 데는 공공 와이파이가 돌아가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무조건 다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공기계를 가지고 한번 돌려봐. 와이파이가 안 잡히잖아요. 당연히 안 잡혀.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신 요금을 내는 우리들한테 해주는 서비스예요. 우리들이 통신 요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냈으니까 고마워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야. 사실은 그것까지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이 쓰면 어떻게 돼? 안 터지지. 서울 광장에 50만 명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생중계 하겠대. 유튜브로. 와이파이는 안 터지지만 LTE도 안 터져요.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50만 명이 광장에서 모이면 그 통신 기지국이 그 안에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광장이니까 대역폭을 높여서 사용하긴 하는데 카톡으로 막 동영상 찍은 걸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전화하는 통신하고는 다릅니다. 인터넷 통신은. 그러니까는 대역폭이 낮으니까는 전파가 넘어가지는 않는 거죠. 유튜브 행사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거기서는 통신이 안 터지는 거야. 당연히 안 터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해수욕장을 갔는데 한 50만 명이 해운대 모여인 거야. 화장실이 딱 2칸 있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죠?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방화벽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방화벽을 여기 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방화벽에 들어가서 뭐를 허용할 거냐. 알약 허용해 주겠대. 크롬도 허용하겠대. 엔트리는 뭐야? 엔트리? 코딩 프로그램인데 얘도 허용하겠대. 그 나머지 여기 뭐야? 이런 거 메디아 센터 익스텐더, 이거는 네이버 어드민 이런 거 뭐를 여기 설정해 주겠냐 물어봤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 있잖아.
이런 데 가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방화벽이 딱 거부를 해요. 야, 얘가 들락날락거리겠대. 어떻게 할까? 허용해줄까? 물어봐요. 거부 그러면 다운로드 못 받습니다. 그럼 허용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 다운로드가 되죠. 여러분들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는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영화를 내가 돈을 주고 다운로드 받지만 내가 받은 다운로드 된 데이터를 또 퍼가요. 모르셨구나. 오전에요. 팜플렛 다운받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그거랑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랑 똑같은 거예요? 동영상 재생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윈도우가 제공해 준 기본 프로그램이고 곰 플레이어나 TV팝 플레이어는 별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숙제로 내드려야 되겠다.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프로그램, 그리드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드가 뭔지.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숙제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해오기. 이게 숙제입니다. 여기다 기록을 안 하면 저도 까먹으니까. 예. 그리드 여기 보면 PC 정비 자료실에 아래쪽인가 여기에 악성 그리드 원클릭 삭제 뭐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그리드. 예. 근데 지금은 얘를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예전에 이렇게 안 쓰고 다른 방식을 쓰는데 악성 코드 제거하기. 여기 있는 것도 좀 아주 보세요. 자주 보세요. 예.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이것도 알아야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여기다가 그리드 시스템 하고 검사를 해보면 그리드 시스템이 왜 나온 건지, 그리드 시스템이 뭔지 이런 거. 예. 지금 여기 보면 뭐 건축 계획이나 뭐 도식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컴퓨터에서 말하는 그리드예요. 도시 건축에서 말하는 그리드가 아니라. 예.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고. 그리드가 뭔지. 그리드 프로그램 하고 나오면 되지. 프로그램. 그리드 프로그램이 도대체 뭔지. 예. 뭐 여기 보니까 뭐를 설치해라, 삭제해라, 뭐 예방해라 이런 말이나. 그리드 딜리버리 이런 말도 나와요. 예. 제가 메모를 다시 해드리면 그리드 프로그램이라고 쓰는 게 더 낫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딜리버리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대략 아실 수 있어요. 좋은 용도로 시작했는데 나쁜 용도로 변질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영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더를 설치하잖아요. 여기에 그리드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허용하겠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를 허용하지 않으면 설치가 안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무슨 뭐 그거 뭐 닭을 잡아라 뭐 해갖고 뭐 어떤 애 회장 하나 잡혔잖아. 이상한 애. 걔가 또 뭐도 하죠? 포르노 사이트도 운영하고 또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을 또 제거해달라 그러면 또 돈을 받고 또 제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올리고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애 있었잖아. P2P 사이트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업로드하는 사이트들 이런데 거기는 그리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게끔 해놔야 돼요. 예. 여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면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 아래쪽에 가면
그리드 딜리버리라고 있네요. 여기 22번.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용어 자체도 어려우고 생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볼 말도 나오고, 예. 이런데 웹하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래는 그건 아니에요. 원래는 분산 컴퓨팅에서 사용하던 좋은 의미로 사용했던 건데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우리 다음 시간 수업이 한번 좀 예고를 한번 볼까요? 이제 탐색기 설명입니다. 탐색기, 폴더 관리, USB 메모리 사용하셔야 되니까 USB 메모리 가져오시고요. USB 메모리는 제가 또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뭐 오겠죠. 뭐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가져올 테니까 구매하실 분도 구매하시고. 예, USB 메모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